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남기셨다고요? 201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100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철수 회장의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정작 고인의 두 아들 박민수 씨와 박민준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유산 상속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온 두 형제. 아버지는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대기업 사장이었지만 형제는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형제는 장례식장에서조차 냉대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나가세요. 아버지의 후처가 차갑게 내뱉은 말. 그렇게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대로 배웅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철수 회장님의 변호사였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뵙고 싶은데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남긴 걸까요? 왜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아버지는 가난에 허덕이던 두 아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변호사가 꺼내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 박철수 씨는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만은 컸던 그는 아내 김순자 씨와 함께 두 아들을 낳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은 절대 배고프게 하지 맙시다. 내가 기필코 성공해서 이 애들 떳떳하게 키울 겁니다. 철수 씨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서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건축 자재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1985년 철수 씨의 사업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붐과 맞물려 그의 사업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90년대 중반에는 자산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소. 이제 애들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1996년 겨울 아내 순자 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제 곁에 있어줄 수가 없네요. 병상에 누운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부탁이에요. 우리 애들 제발 잘 키워주세요. 돈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두 아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아빠 말씀 잘 듣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알았지? 네, 엄마. 1997년 봄 순자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민수는 18, 민준이는 16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두 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2000년 철수 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미처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를 맞으며 철수 씨의 회사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자금 조달을 서둘러야 합니다.
철수 씨는 밤낮 없이 은행을 뛰어다녔지만 쉽게 자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미란. 30대 중반의 젊고 야심찬 그녀는 대기업 부회장의 딸이자 금융계의 탄탄한 인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세상을 떠난 지 3년밖에 안 된 아내 순자 씨를 잊을 수 없었고 두 아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두 아들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2001년 봄 박철수 씨와 강미란 씨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였습니다. 두 아들 민수와 민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새어머니 강미란 씨는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민준아.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아빠는 바쁘신 분이야. 그녀는 두 형제를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 등록금이. 민수야, 아빠 지금 바쁘다. 내가 알아서 장학금이라도 받아봐라. 아빠, 저 아파서. 민준아, 병원비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라. 내가 이제 20인데 그것도 못하냐? 철수 씨는 점점 두 아들에게 냉정해졌습니다. 아니, 냉정해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 컸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야 해. 아빠 왜 그러세요? 왜 우릴 이렇게 대하세요? 민수는 울먹였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 가보거라. 2005년 민수는 대학을 중퇴하고 공사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월세방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형, 왜 아버지는 우릴 버린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한편 아버지 철수 씨는 새어머니 강미란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해외 유학,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민수와 민준이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그들의 이복 동생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냥 참자, 민준아. 우리한테 아버지는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세월은 흘러 2016년. 박철수 회장은 70살이 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민수와 민주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두 형제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어머니 강미란 씨였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더니 이제 와서 뭐 하러 온 겁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찾아가려고 해도 어머니가 막으셨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당신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중환자실 문은 굳게 닫혔고 두 형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박철수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민수와 민주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회장님 아들이라고?
쯧쯧.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유산이나 노리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강미란 씨가 다가왔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나가세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찾아뵌 적 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염치로 여기 있는 겁니까?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결국 두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끝인가 봅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두 형제는 빗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유언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유산 상속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릴 버리신 거야. 100억 원이 넘는 재산. 그 모든 것은 새어머니 강미란과 이복 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수와 민준에게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3년이 흐른 2022년 가을,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박철수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였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이요? 네. 실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꼭 두 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남기신 걸까? 변호사 김정우는 두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오늘 제가 두 분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유언장과는 별개로 두 분께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먼저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지?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2000년 아빠가 사업 위기에 빠졌을 때 강미란이 나타나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우리 회사의 경영권이었어. 결혼 조건으로 그녀는 회사 지분 40%를 요구했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단다. 그리고 그녀는 아빠에게 말했어. 당신 아들들을 제 자식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마세요. 만약 그들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준다면 저는 당장 이혼하고 회사 지분을 팔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당신 회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빠는 고민했단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수백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 그래서 아빠는 결단을 내렸지. 너희를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되 몰래 너희를 지켜보고 도와주기로 했단다. 민수야, 내가 대학을 중퇴하고 공사판에서 일할 때 너희 사장님이 갑자기 너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을 2배로 올려줬지? 그게 우연이 아니야. 아빠가 그 회사 사장님에게 부탁한 거란다. 민준아, 내가 식당에서 일할 때 갑자기 사장님이 내게 조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자기 식당을 물려주겠다고 했지? 그것도 아빠가 그 사장님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부탁한 거야.
너희가 살던 월세방도 사실은 아빠가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절대 너희를 내쫓지 말고 월세도 올리지 말라고 부탁한 거란다. 너희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걱정 없이 나온 것도 아빠가 병원에 미리 돈을 맡겨놨기 때문이야. 아빠는 너희 곁에 없었지만 항상 멀리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에는 너희 이름이 없을 거야. 그건 강미란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 편지와 함께 아빠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단다. 아빠는 1995년부터 너희 이름으로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어. 매달 수백만 원씩 20년 넘게 꾸준히 넣어뒀지. 강미란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계좌야. 그리고 아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몇 개도 사실은 너희 이름으로 신탁해뒀단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변호사 김정훈 선생님이 모든 걸 알려줄 거야. 너희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아마 각자 50억 원 정도는 될 거다. 민수야, 민준아.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차갑게 대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지키기 위해 그런 척 할 수밖에 없었단다. 아빠는 너희 엄마 순자에게 약속했어. 애들을 꼭 잘 키우겠다고. 아빠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돈 없이도 아빠 없이도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언젠가 저 세상에서 너희 엄마와 함께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게. 항상 건강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아빠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 아빠 박철수 올림. 아버지. 민수와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변호사 김정우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 분, 회장님께서 남기신 비밀 계좌와 부동산 목록입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두 분이 각각 60억 원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120억이요.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100억보다 더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부러 공식 유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두 분께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부인 강미란 씨나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그날 이후 민수와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일했던 건축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애쓰신 직원분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민준이는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요리학원을 열었습니다. 저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조용히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